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하이브가 이수만으로부터 지분을 매입하고 추가적인 지분 확보를 위해 공개 매수를 선언했을 때 발생합니다. 지난 23일 카카오 의장 김범수가 구속되었습니다. 검찰은 작년 카카오가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 조정이 있었고 김범수도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많이들 알려져 있지만 도대체 카카오가 무엇을 했길래 시세 조정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인지,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시세 조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김범수 의장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쟁점이 될 부분이 어떤 것들인지는 자세히 다루고 있는 기사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제176조에서 시세 조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생각하는 시세 조정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서로 짜서 허위로 매매를 일으켜가면서 마치 이 주식이 성황리에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드는 그런 종류의 시세 조정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범수 의장한테 적용된 시세 조정은 그런 시세 조정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176조 제3항이 적용되었습니다. 176조 제3항의 구성요건을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에 관한 1년의 매매 또는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주식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거나 아니면 매수를 위탁하는 행위를 시세 조정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법 규정이 상당히 명확하게 규정돼 있어가지고 자본시장법에 대해서 잘 경험이 없으신 일반인 분들이 들으시기에도 조건이 굉장히 단순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처벌 수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김범수 의장은 어떤 행위를 했길래 시세 조정으로 구속이 된 걸까요? 작년 2월에 SM엔터테인먼트를 두고 카카오와 하이브 사이에 쟁탈전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당시 카카오와 하이브 사이의 SM 쟁탈전을 타임라인으로 간단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3일 SM의 이성수 타경준 공동대표는 2023년을 맞아 SM 3.0을 발표하면서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로부터의 탈피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수만은 당시에 18.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1대 주주였거든요. 그리고 이 사진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기 때문에 1대 주주를 배척하겠다 이런 판단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SM 경영진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 그리고 전환사채 발행 방식을 통해서 카카오를 2대 주주로 끌어올려서 이 이수만 씨를 견제하려고 하였습니다. 계획이 실행됐을 경우 카카오는 SM의 주식 9.05% 정도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이수만은 경로하면서 23년 2월 7일 법원에 신주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2월 10일에 하이브가 이수만의 지분 중 14.8%를 매입하고 추가로 주주들에게 주당 12만원의 SM 주식을 매수하겠다며 공개 매수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2월 22일 이수만의 지분 중 14.8%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수만이 SM을 상대로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서 카카오는 SM의 지분 확보를 실패하게 됩니다. 궁지에 몰린 카카오는 주당 15만원의 공개 매수를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하이브가 SM 지분을 공개 매수가에 카카오에 양도하기로 양사가 합의하게 되면서 이 쟁탈전이 마무리되게 되었죠. 여기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하이브가 이수만으로부터 지분을 매입하고 추가적인 지분 확보를 위해 공개 매수를 선언했을 때 발생합니다. 공개 매수란 특정 기업의 주식을 장외에서 특정 가격에 대량으로 매수하겠다고 공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이브는 2023년 2월 10일 SM 지분 25%를 주당 12만원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하였죠.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 성공하였다면 하이브는 지분 39.8%를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SM의 새로운 주인은 하이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개 매수는 어떻게 해야 실패할 수 있을까요? 공개 매수에 주주들이 참여하는 이유는 시세보다 공개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이거든요. 반대로 시세가 공개 매수가보다 높다면 장내에서 팔면 되기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는 굳이 공개 매수에 응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 언론을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카카오는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실패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SM의 주식 주가를 12만원 위로 유지시켰다고 하고 검찰은 이것을 시세 조정이라고 본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사건에서는 법률적으로 두 가지 큰 쟁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이 인정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쟁점은 김범수 의장이 이 행위를 공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사실 김범수 의장 입장에서는 혐의에서부터 빠져나가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외로 우리나라 법원은 자본시장법상의 구성요건을 다소 폭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왜냐하면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보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카카오가 12만 원을 약간 넘는 가격으로 장내에서 SM 주식을 계속 샀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검찰에서는 12만 원 초반대에서 계속해서 매수 주문을 넣어서 매도 물량을 소진시키는 행위를 보고 시세 고정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을 할 텐데요. 제가 카카오 입장이라면 우리가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키려고 이 가격에 산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하이브가 12만 원의 공개 매수를 선언했는데 지분 대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장내에서라도 주식을 매수해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이왕 살 거면 조금이라도 싸게 사는 게 맞지 계속 13만 원, 14만 원, 15만 원 이렇게 호가창을 털어가면서 매수하는 게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우리는 그냥 지분 확보를 위해 매수를 한 것이지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매수를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저도 경험해봤지만 이상하게도 금융감독원, 검찰뿐 아니라 법원까지도 뭔가 계속해서 매수 주문을 넣고 호가창을 관리하는 행위를 기본적으로 조작이라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참 웃긴 일이죠. 수백억 단위로 매수를 체결하면서 매수를 수십 회, 수백 회 나눠서 주문을 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걸 왜 조작으로 보는지 사실 저도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이게 뭐 몇백억어치 되는 주식을 한 창에 한 번에 매수 주문을 걸어 놔야지만 정상적인 거래고 분할해서 사는 것을 왜 조작이라고 보는 건지 저도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카카오 측에서도 SM 인수 관련해서 법률 검토까지 받아가면서 시세 조정이 아니라고 보고 진행했던 것일 텐데 이렇게 연달아 구속까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깝깝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아마 법원에서 전향적으로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을 받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법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공모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하지도 않은 행위로 처벌받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당연히 대표이사가 책임을 져야지 그럼 대표이사가 직접 행위를 해야지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둘 다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은 이 두 가지 문제의식을 조화롭게 고려해서 공모관계를 인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모의 의사와 관련해서는 꼭 어떤 특정한 형태의 결의, 모여서 다짐을 한다거나 계획을 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암묵적으로라도 어떠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면 충분히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결합이 일단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서 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판례 하나 더 보여드리면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모 공동정범으로서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보면 상당히 모호한 법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은 법리적으로 공동정범의 성립 범위가 엄청 엄격한 건 아니고 상당히 넓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공동정범의 성립 범위가 넓다는 것은 김범수 의장에게는 안 좋은 일이 되겠죠. 다만 김범수 의장 측에서 오히려 유리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의 김범수 의장의 역할, 공모자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은 사실 아무래도 내부 사람들이 더 잘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 측의 논리 허점을 파고 들어갈 기회는 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SM의 시가총액이 조 단위였기 때문에 10% 20%만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몇천억 단위로 돈이 들어가는 사안이거든요. 그런 사안에서 의장인 김범수가 무조건 몰랐다고 주장을 한다고 해도 그 부분은 먹힐 가능성이 굉장히 없겠죠. 회사에서 수천억 되는 돈을 써야 되는데 최고 책임자의 의사결정 없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듯하면서도 범죄 성립을 막을 수 있는 그 약간의 빈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카카오 의장인 김범수가 왜 구속되게 되었는지, 해당 혐의는 무엇이고 앞으로 재판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